한국고전선독 삼국사기 신라봉기 1. 네, 삼국사기는 아시다시피 고려시대에 김부식이 지은 역사서인데요. 여기서 신라라는 말은 우리가 나라 이름이니까 알고 있지만 본기가 조금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전체라고 부르는 건데, 기전, 이 기는 물론 말씀원변을 붙인 걸로 써도 상관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체라는 건 이제 어떤 문체라는 거죠. 이 기전체의 시작은 바로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본기라는 게 있고 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본기는 뭐냐? 본기는 왕조의 역사를, 열전이라는 거는 개인의 일생을 나타내는 거죠. 물론 사마천의 사기에는 세가라고 해가지고 제후들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왕조는 아니지만 중국에 있었던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본기, 열전, 그리고 기타 잡지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라본기는 신라에 대한 어떤 왕조의 기록이다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순서가 바로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순서를 신라, 고구려, 백제로 잡았다는 것에서 김부식의 어떤 역사관, 서술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라본기 전체를 다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첫 번째 파트, 혁거세 거서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시조성 박씨 휘 혁거세 전한 효선제 오봉원년 갑자 4월 병진 즉위 호 거서관 신년 13 국호 선하벌 선시 조선 유민 분거 산곡지간 위 6촌 1왈 알천 양산촌 2왈 돌산 고어촌 3왈 취산 진지촌 4왈 무산 대수촌 5왈 금산 가리촌 6왈 명활산 고야촌 시위 진안 육부 고어촌장 소벌곤 망양산록 나정방 림간 유마 괴이시 직왕관지 홀 불견마 지유대란 부지 유영하출원 즉 수의 양지 금년 10여세 기억연 숙성 육부인 이기생 신이 추존지 지시리위 군원 진인 위호 위박 이초 대란 여과 고 이박 위성 거서간 진원왕 4년 하 4월 신축삭 일유식지 5년 춘정월 용현어 아령성 우협 탄생 여하 노구 견이 이지 수양지 이정명 명지 급장 유덕용 시조 문지 나비 위비 유현행 능내보 시인위지 이성 8년 외인 행병 욕범변 문시조 유신덕 내환 9년 춘삼월 유성폐후 왕량 14년 하 4월 유성폐후 3 17년 왕순무 육부 비아령 종원 권독 농상 이진지리 19년 춘정월 변한 이국 내항 21년 축 경성 호활 금성 시세 고구려 시조 동명립 24년 하 6월 임신회 일유식지 26년 춘정월 영궁실어 금성 30년 하 4월 기해회 일유식지 낭랑인 장병 내침 견변인 야호 불경 노적 피야 상위왈 차방민 불상도 가위 유도지국 오제 잠사이 습지 무이어도 득불괴호 내인환 32년 추 8월 을묘회 일유식지 38년 춘 2월 견호공 빙어 마한 마한왕 양호공왈 진변 이한 위아 속국 비년 불수직공 사대지례 기약시호 대왈 아국차 이성 조흥 인사수 천시화 창유충실 인민경양 자진한 유민 이지변한 낭랑외인 무불외회 이오왕 겸허 견하신 수빙 가위 과어예의 이대왕 형로 겁지이병 시하의야 왕분 욕살지 좌우 간지 내허 귀 전차 중국지인 고진란 동리자 중 다처 마한동
여진안 잡거, 지시 침성, 고마한 기지, 유채건, 호공자 미상기 족성, 본외인, 초2호 개요, 도회 이래, 고칭 호공. 39년 마한왕 흥, 혹세 상활, 서한왕 전욕 아사, 금당기상 정지, 기국 부족 평야, 상활, 행인지제 불인야, 부종, 내견사 조위, 40년 백제 시조 온조립, 43년 춘 2월 을유회, 일유식지, 53년 동옥저 사자래, 헌 양마 20필왈, 과군문 남한 유 성인출, 고견신 내향, 54년 춘 2월 기유, 성패우 하고, 56년 춘정월 신축삭, 일유식지, 59년 추 9월 무신회, 일유식지, 60년 추 9월 일용 현어 금성 정중, 폭뇌우, 진성남문, 61년 춘 3월 거서간 승하, 장사릉, 제 담암사 북. 의 성은 박씨이고 휘는 혁거세이다. 전한 효선제 오봉원년인 갑자년 4월 병진일에 하였고 칭호는 거서간이었다. 그때 나이는 13세였고 국호는 서나벌이었다. 이보다 먼저 조선 유민들이 산과 계곡의 사이에 나누어 살며 6마을 만들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 둘째는 돌산 고어촌, 셋째는 취산 진지촌, 넷째는 무산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 여섯째는 명알산 고야촌이니 이것이 지난 6부이다. 고어촌 촌장 소벌곤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가정역 숲을 사이에 말이 꿇어앉아 우는 일이 있었다. 곧 가서 보니 갑자기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만 있었는데 갈라보니 어린아이가 거기서 나왔다. 곧 받아서 길렀는데 10여 세가 되자 총명하고 빨리 장성하였다. 육부 사람들이 그 탄생이 신이하므로 출연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옹립하여 음금으로 삼았다. 진 사람들은 박을 박이라 부르는데 처음에 큰 알이 박과 같았으므로 박을 성으로 삼았다. 거서가는 진 언어로 왕이다. 4년 여름 4월 신축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5년 봄 정월에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다.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 늙은 할머니가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거두어 길렀다. 우물 이름으로 그 아이를 이름하였다. 장성하게 되자 덕스러운 용모가 있었다. 시조가 이를 듣고 들여서 후비로 삼았다. 현명한 행실이 있었고 안에서 보좌를 잘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두 성인이라고 불렀다. 8년 외나라 사람이 병사를 움직여 변방을 침범하고자 하였는데 시조에게 신령스러운 덕이 있음을 듣고 곧 돌아갔다. 9년 봄 3월에 살별이 왕량성을 어지럽힌 일이 있었다. 14년 여름 4월에 살별이 삼성을 어지럽힌 일이 있었다. 17년에 왕이 육부를 순행하고 위로하였는데 후비 아령이 그를 따랐다.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독려하여 땅의 이로움을 다하게끔 하였다. 19년 봄 정월에 변한이 나라를 갖고 항복해왔다. 21년 수도에 성을 쌓았고 금성이라고 불렀다. 이 해에 고구려 시조 동명이 왕위에 올라섰다. 24년 여름 6월 임신 금음날에 일식이 있었다. 26년 봄 정월에 금성이 공시를 지었다. 30년 여름 4월 기에 금음날에 일식이 있었다. 망랑 사람이 병사를 이끌고 침범해 왔는데 변방 사람들이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옥시단이 들판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 지방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으니 도가 있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 우리들이 군사를 숨겨 습격하는 것은 도과 다름없으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곧 돌아갔다. 32년 가을 8월 음유 금음날에 일식이 있었다. 38년 봄 2월에 호공을 파견하여 마한에 빅문하게 하였다. 마한의 왕이 호공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진변 두한은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직분의 만물을 보내지 않으니 사대의 예가 이와 같은가.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두 성인이 처음 일어나고부터 인사가 닦이고 천시가 화목하며 창고는 가득 차고 사람들은 공경하고 양보하니 지난 유민들로부터 난낭낭 외나라 사람들까지 두려움을 품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왕은 겸허하셔서 아래 신하를 파견해 빅문하고 우호관계를 닦게 하셨으니 예법에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왕께서는 불끈 노하셔서 병사로 겁박하시니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분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좌우 신하들이 간언하여 그만두었고 곧 돌아가길 허락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의 사람들이 진나라의 난리를 괴로워하여 동쪽으로 온 자들이 여럿이었는데 마한 동쪽에 많이 거처하여 진왕과 섞여 살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점점 강성해졌다. 그러므로 마한이 그를 꺼려서 책망할 일이 있었다. 호공이란 자는 그 종족과 성씨가 상세하지 않은
본래 외나라 사람이며 처음에 박을 허리에 메고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호공이라고 불렀다. 39년 마왕의 왕이 죽었다. 어떤 이가 왕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서한의 왕이 전에 우리 사신을 모욕하였는데 지금 그 상을 당하였으니 그들을 정벌한다면 그 나라를 평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남의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하다. 그러고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40년의 백제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라섰다. 43년 봄 2월 을류 금음날에 일식이 있었다. 53년에 동옥저의 사자가 와서 좋은 말 20피를 바치며 말하였다. 저희 임금이 남쪽의 한에서 성인이 나와 말을 들으셨으므로 저를 보내와 선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54년 봄 2월 기유일에 살별이 하고성을 어지럽혔다. 56년 봄 정월 신축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59년 가을 9월 무신 금음일에 일식이 있었다. 60년 가을 9월에 두 용이 금성 우물 안에 나타났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성 남문에 번개가 쳤다. 61년 봄 3월에 거서관이 승하였다. 사릉이 장사 지냈으며 담암사 북쪽에 있다. 시조라는 건 이제 그 한 나라의 시조를 말하는 거죠. 시조의 성씨는 박씨이고 휘는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은 혁거세였다. 전한 나라의 이름이고 효선제 황제의 이름, 오봉 이거 연호 이름이 원년 오봉 1년에 그 갑자년에 4월 병진일에 즉위하였다. 혁거세 거서관이 즉위한 연도를 말하는 거죠. 호는 거서관이었고 이때 나이는 13세였다. 국호 설하벌, 국호 나라 이름은 설하벌이었다. 선시, 이보다 먼저 조선, 이때 조선은 고조선이죠. 제가 삼국유사에 있는 고조선도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한나라에게 망하고 나서 유민들이 분거 산곡지간, 산과 계곡의 사이에 나누어 살았다. 지자는 이제 그것이라는 대명사도 되고 뭐뭐의라고 하는 수식 구조도 됩니다. 여기서는 뭐뭐의로 쓰였습니다. 위 6촌 6마을을 만들었다. 1왈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라 부르고 2왈 둘째는 돌산 고어촌이라 부르고 3왈 셋째는 취산 진지촌이라 부르고 유민들이 산과 계곡에 나누어 살며 6마을을 만들었는데 알천 양산촌, 돌산 고어촌, 취산 진지촌, 그 다음에 4왈 네 번째는 무산 대수촌, 다섯 번째는 금산 가리촌, 여섯 번째는 명월산 고야촌이었다. 이것이 진한의 여섯 부락, 육부이다. 이때 위자가 뭐뭐이다 되겠죠. 무산 대수촌, 금산 가리촌, 명월산 고야촌이 진한 육부이다. 고어촌, 아까 봤던 고어촌의 촌장이었던 소벌공이 보았다. 양산록, 이 록은 기슭이란 뜻이죠. 양산의 기슭을 보니 나정이란 우물에 곁방자입니다. 곁에 림간, 숲을 사이에 유마 괴이시, 말이 괴자는 이제 꿇어앉고 뭐뭐하고 울다, 울고 있는 일이 있었다. 즉 곧 왕관지 가서 그것을 보니, 이때 지자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니 갑작스럽게 불견마, 말은 보이지 않고 오직 다만 유대란 큰 알만 있었다. 부지 그것을 쪼개어 보니까 그래서 알이 있었는데 갈라보니까 유영아 출원, 어떤 어린 아이가, 우리가 지금도 영아란 말 쓰죠. 어린 아이가 나왔다. 언자는 어디에서, 근데 거기에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다. 알에서 나왔다. 즉 곧 거두어서 그를 길렀다. 급년 10여세, 급자는 이제 뭐뭐에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시간이 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나이 10여 살이 되자 기억연, 이 기라는 거는 이제 높다는 뜻이고 억도 높다는 뜻이거든요. 둘 다 산 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나중에는 이 말 자체가 어린아이가 총명한 걸 이렇게 기억이라고 그래요. 기억. 어린아이인데 총명하였고, 연자는 그러하였고, 숙은 일찍이 빨리 성장하였다.
육부 사람들이 써 있자는 뭐뭐로써인데 그 탄생이 태어남이 신이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신이하기 때문에 그를 추존하여서 미루어 올려서 지시 립의 군원 이때에 이르러 립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육부의 임금이 된 거죠. 어린아이가 거기서 나왔다. 알에서 나온 거죠. 알. 곧 받아서 길렀는데 10여 세가 되자 총명하고 빨리 장성하였다. 육부 사람들이 탄생이 신이하므로 추존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옹립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진인 위호 위박. 위자는 이제 말하다 이런 뜻인데 진 사람들은 호가 이제 박호자입니다. 이게 요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박을 이제 싹둑 가르면 안에 뭐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뭐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박을 박이라 그런다. 그쵸? 이게 한국말로 박을 박이라 그러죠. 예, 이거는 이제 박자가 성씨 박자가 아니라 우리말 박을 나타낸 거에서 나왔다라고 삼국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큰 알이 박과 같았으므로 그러니까 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알이 박처럼 생겼으므로 그러므로 이박 위성 박으로서 성을 삼았다. 이 A 위 B A를 가지고 B로 삼다 이런 뜻인데요. 박씨가 왜 시조가 박혁거세가 되었냐 하는 그 이유를 삼국사기에서는 박 그러니까 그 식물 박에서 나왔다. 근데 알에서 나왔으니까 알이 박이랑 비슷함으로 성씨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혁자가 이제 밝을 혹은 붉을 붓다 뭐 박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 박, 북 이 부분을 이제 박으로 나타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설도 있죠. 거서가는 진언왕 진 언어로 진의 말로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왕 아니면 그냥 임금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 어떤 한국에 옛날에 있었던 말에는 거서간이란 말도 왕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진 사람들은 박을 박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큰 알이 박과 같았으므로 박을 성으로 삼았다. 거서가는 진 언어로 왕이다. 4년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된 지 4년을 말하는 거죠. 하 4월 여름 4월 신축 삭 초하루에 이제 이거는 이제 춘 봄이 1, 2, 3월이고 여름이 4, 5, 6월 가을이 7, 8, 9 그리고 겨울이 10, 11,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여름 4월에 신축 삭은 이제 초하루입니다. 매달의 첫날을 삭이라 그러는데 일유식지 해에 그것을 먹는 것이 있었다. 먹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이에 달이 돌고 있잖아요. 지구를.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달이 해를 가리죠. 지구에서 해가 보면은 이렇게 삭삭삭 하고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뭔가 누가 먹는 것처럼 봤나 봐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먹는 것이 있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일식이라고 그러죠. 일식이 있었다. 5년 봄 정월이 이제 1월이죠. 용이 현어 아령정 아령 우물에 나타났다. 어짜가 뭐뭐에 이런 뜻인데 현은 이제 보다일 때 견, 또 나타나다 현 이런 뜻이는데 요즘은 이제 이 부수를 붙여서 나타날 현재를 때로 분리시켰죠. 협은 이제 겨드랑이인데 용이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탄생여아 요즘도 뭐 탄생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낳을 탄자입니다. 여자 아이를 낳았다. 탄생시켰다. 4년 여름 4월 신축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5년 봄 정월에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다.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 노구, 이제 구는 할머니입니다. 늙은 할머니가 견이 이지 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수양지 거두어서 그를 길렀다. 이 정명 우물의 이름으로써 명지 그를 이름하였다. 불렀다. 이름을 정해 불렀다. 급장 성장하게 되자 유덕용 덕스러운 용모가 있었다. 시조가 그를 듣고 그 사실을 듣고
나비, 위비, 납, 들여서, 안으로 들여서, 뭐뭐 하여서, 위비, 후비로 삼았다, 왕비로 삼았다. 현명한 행동이 있었고, 능히 안에서 보좌하였다, 잘 보좌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말하여서 두 성인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시조, 혁거세와 그 부인 아령을 두 성인이라고 불렀다.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거두어 길렀고, 장성하니까 덕선 용모가 있어서 시조가 이를 듣고 후비로 삼았다. 사람들이 두 성인이라고 불렀다. 8년에 외인나라 사람들이 행병 군사를 움직여서 변방을 침범하고자 하였다. 문 시조 유신덕, 시조에게 신령스러운 덕이 있다는 걸 듣고 돌아갔다. 9년 춘 3월 유성패우 왕량, 별이 패라는 건 어지럽히다라는 뜻인데요. 우자는 뭐뭐 이런 뜻이고, 왕량성에 어지럽힘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별은 우리가 지금 말한 항성 그 별이 아니라 뭔가 유성 같은 거예요. 뭐 살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왕량성 자리에 유성이 이렇게 슉 지나가서 이게 뭔가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거든,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왕량성은 서양 천문학 카시오페이아 자리 쪽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자, 외나라 사람이 병사를 움직여 변방을 침범하고자 하였는데 시조에게 신령스러운 덕이 있음을 듣고 곧 돌아갔다. 과연 진짜 그랬을까요? 9년 봄 3월에 살별이 왕량성을 어지럽힌 일이 있었다. 14년 하 4월 유성패우 3, 어떤 별이 삼성을 어지럽힌 일이 있었다. 이 삼성은 서양 천문학에서 오리온 자리에 해당하는데요. 그걸 또 유성이 지나가니까 아주 불길하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17년 왕 순무 육부, 왕이 순은 이제 순수하다, 뭐 순행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고, 무는 어루만지다. 인데 여기서 맥락에서 진짜 손으로 어루만진 건 아니겠죠. 뭔가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 왕이 육부를 돌아다니고 위로하였고, 후비 아령이 그를 따랐다. 권독 농상, 권면하고 독려하였다. 농사와 상, 이건 뽕나무 상인데요. 이건 이제 누에치기를 말합니다.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독려하였다. 그리하여서 땅의 이로움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살별이 삼성을 어지럽힌 일이 있었고, 왕이 육부를 순행하고 위로하였는데 후비 아령이 그를 따랐다. 농사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독려하여 땅의 이로움을 다하게끔 하였다. 19년 춘정월 1월이죠. 변한 이국 내양, 변한이 나라로 항복하여 왔다. 이 항으로 읽으면 항복하다고 강으로 읽으면 내리라인데요. 이 나라를 바쳤다는 거죠. 21년 수도에 성을 쌓았다. 수도에 쌓은 성의 이름 칭호는 금성이었다. 변한이 나라를 갖고 항복해 왔다. 수도에 성을 쌓았고 금성이라고 불렀다. 시세, 이 해에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이 섰다라는 거는 이제 즉위하였다. 자리에 섰다 이런 뜻입니다. 24년 하 6월, 여름 6월에 임신일 금음날에, 금음이라는 건 이제 한 달의 마지막 날을 말하죠. 일유식지, 일식이 있었다. 동명이 왕위에 올랐고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26년 봄 1월 정월에 영자가 여기서 이제 짓다. 원래 옛날에는 이제 계획하여서 짓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성에 궁시를 지었다. 30년 여름 4월 기해일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낙랑 사람이 장병 내침, 장은 이제 여기서 거느리라 했는데 병사를 거느리고 침범하여 왔다. 낙랑은 이제 한사군의 낙랑이죠. 고조선이 망하고 생긴 한사군 중에서 낙랑 쪽 사람들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침범하였는데, 변방 사람들이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이게 빗장 경자인데 빗장을 잠그다, 문을 잠그지 않고 노적, 이 노는 노출되다 드러나다 뜻이고 적은 쌓아놓다 이런 뜻인데, 볕집단을 쌓아놓은 것이 들판을 덮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창고를 안 짓고 그냥 바깥에 다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것을 보고 뒤에 거를 다 보고
상위왈 서로 말하였다. 이 지방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는구나. 도가 있는 나라라고 말할 만하다. 오제, 이 제자는 무리입니다. 우리의 무리가, 우리들이 잠사의 습지, 잠은 가라앉다, 물에 가라앉다는 뜻인데 감추다 뜻이 있어서 군사를 숨기고 습지, 그들을 덮치면 습격하면 무이어 도둑에 다를 바 없다. 득자는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불괴호,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호라는 건 이제 물음표, 의문문을 나타냅니다. 내 인환, 곧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낭랑 사람이 침범해 왔는데 변방에서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곡식단이 들판을 덮고 있는 걸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 지방 백성은 도둑질하지 않으니 도가 있다. 우리가 군사를 숨겨 습격하면 도둑과 다름이 없으니 부끄럽지 않겠는가. 곧 돌아갔다. 32년 가을 8월 을묘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38년 봄 2월에 호공을 파견하여서 마한에 빅문하게 하였다. 빅문이라는 건 가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닦다.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는 거죠. 마한 왕 양 호공왈. 근데 양은 꾸짖다 뜻입니다. 꾸짖을 양자가 있어요. 진과 변 두 하는, 그러니까 진한 변한 두 나라는 위아 속국, 우리의 속국이다. 비년이라는 건 근년입니다. 또 이제 비례, 올레자 이렇게 비례 이렇게 쓰면은 근래 이런 뜻입니다. 불수직공, 직공을 보내지 않으니, 그러니까 직분에 맞는 공무를 보내주지 않으니, 4대 큰 것을 섬기는 예법이 기약시호, 뭐뭐호라는 거는 이제 이러하겠는가 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4대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중국에 대해서 많이 쓰지만 한반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마한 왕이 꾸짖으며 말했다. 진안과 변안 두 나라는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직분에 맞는 공무를 보내지 않으니 4대의 예가 이와 같은가. 대왈, 이거는 이제 호공이 대답한 거죠. 우리나라는 두 성인이, 그러니까 혁거세와 후비 아령이 비로소, 제 조자가 비로소 처음 이런 뜻입니다. 흥한 때부터, 자자가 뭐뭐부터 인사수, 사람의 일이 닦이고, 이제 인사라는 건 인재가 적재적소에 등용되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뭐 인사관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시, 하늘의 때가, 하늘이 정해준 때가 화목하고 그냥 타이밍이 잘 맞고, 창유, 창고, 유자가 이제 창고란 뜻입니다. 창고가 충실,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공경하고 양보하니 진한 유민들로부터 변한 낭랑 외나라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변한 낭랑 외나라 사람들까지 두려움을 품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 무불외회가 두려움을 품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는 뜻이죠. 오왕 겸허, 우리 왕이 겸허하셔서 아래의 신하를 파견하여 빅문을 닫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호관계를 닫게 하였으니 과한 예법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은 이렇게 아주 과도할 정도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당신께서는 불끈, 화내는 모양입니다. 노하여서 겁지병, 그들을 병사로서 위협하시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 싸우자 이겁니까? 야자는 이제 물음표죠. 왕이 분노하여 욕살지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호공을 죽이려고 하였다. 좌우 왼쪽과 오른쪽 신하들이 간언하여서, 간언이라고 하는 건 왕께 이제 바른 말로 잘못을 고치는 거죠. 간언하여서 그쳤다, 멈추게 하였다. 곧 돌아가길 허락하였다. 호공이 돌아가도록 허락해줬다. 우리 왕은 겸허하셔서 아래 신하를 파견해 빅문하고, 아래 신하가 호공이죠, 자기죠. 우호관계를 닫게 하셨으니 예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왕께서는 불끈 노하셔서 병사로 겁박하시니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분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좌우 신하들이 간언하여 그만두었고 곧 돌아가길 허락하였다. 전차, 이보다 전에 중국지인, 중국의 사람들이, 이때 중국이라는 건 중원을 말하죠. 고 진나라의 난리를 괴롭게 여겨서
동내자 중 동쪽으로 온 자가 많았다. 동쪽에 한반도로 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다처 많이들 마한 동쪽에 거처하였다. 여 진한 잡거 진한과 섞여 살았다. 지시 침성 침자는 이제 점점 뜻입니다. 점점 강성해졌다. 그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면 일단 인구가 늘어나고 중국이 선진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한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거죠. 동쪽 마한에 많이 거처하여 진한과 섞여 살았는데 이때 이르러 점점 강성해졌다. 고 마한 기지 그러므로 마한이 그것을 꺼려서, 그러니까 진한이 강해지는 것을 마한이 꺼려서 유채건 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한에 대해서 책망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호공이란 자는 미상기족성, 그 종족과 성씨가 상세하지 않은데 본래 외인이고 처음에 박으로서 허리에 메고 도해일에 바다를 건너서 왔다. 이 도로 적혀 있지만은 물수변이 붙은 건널도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을 건너면 도하, 바다를 건너면 도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호공이라고 칭하였다. 호공이란 자는 종족과 성씨가 상세하지 않은데 본래 외인이며 박을 허리 메고 건너왔으므로 호공이라고 불렀다. 39년 마한왕 흥은 이제 군주가 죽는 걸 말하죠. 마한왕이 죽었는데 혹세 상활, 이거 새로 읽으면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은 이제 왕이죠. 왕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서한이,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한은 이제 마한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들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뭐 서쪽, 동쪽 이런 식으로. 서한, 마한의 왕이 이전에 우리 사신, 그러니까 호공을 모욕하였는데 지금 그 상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죽어서 상을 치르고 있으니 정지, 그들을 정벌하면 그 나라는 부족평야. 이 부족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렵지 않다. 평정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에 당해 있는 약한 틈을 타서 공격하면은 쉽게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9년 마항의 왕이 죽었다. 어떤 이가 왕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서한의 왕이 전에 우리 사신을 모욕하였는데 지금 그 상을 당하였으니 그들을 정벌한다면 그 나라를 평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상활, 왕이 말하였다. 행인지제, 나른 사람의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불이냐 어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따르지 않았다. 곧 사신을 보내서 조문하였다. 이제 위로하였다. 이런 뜻이죠. 40년 백제 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라섰다. 왕이 말하였다. 남의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하다. 그러고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40년 백제 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라섰다. 43년 춘 2월 을유회 일유식지. 43년 봄 2월 을유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53년에 동옥저의 사자가 와서 좋은 말 20마리를 바쳐서 말하였다. 우리 임금께서 이때 문자는 귀자가 들어간 들을 문자로 고쳐서 읽으면 됩니다. 남쪽의 한에 성인이 나왔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들으셨으므로 저를 파견하여 와서 선물을 드린 겁니다. 선물 드린 것입니다. 54년 봄 2월 기유일에 별이 하고성을 어지럽혔다. 하고성은 독수리 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하네요. 56년 봄 정월에 신축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살별이 하고성을 어지럽혔고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59년 가을 9월 무신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60년 가을 9월 2마리의 용이 금성 우물 안에 나타났다. 나타날 현이죠. 폭은 이제 갑자기, 포는 사납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으며 진은 벼락이 치다. 성 남쪽 문에 벼락이 쳤다. 우리가 지진이라고 말하죠. 지진은 이제 땅에서 뭔가 벼락이 치는 것처럼 울리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원래는 벼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유자가 있는 거는 기상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금음의 일식이 있었고 두 용이 금성우물 안에 나타났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성남문에 번개가 쳤다. 61년 춘 3월 거서간이 승하하였다. 승하는 이제 해일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멀하자인데 올라가서 멀리 가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장내는 사릉에 지냈는데 사릉은 담암사 북쪽에 있다. 61년 봄 3월에 거서간이 승하하였다. 사릉에 장사 지냈으며 담암사 북쪽에 있다. 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 고구려나 백제, 그리고 또 신라 그 이후 이야기들도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